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특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첫 번째 파트 1참수와 최대 최소, 그리고 각종 거리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종 거리 공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직선, 그리고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그러면 1차 함수부터 가볼게요. 자, 1차 함수에 앞서서 우리가 함수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y가 x에 대한 함수일 때 이것의 기호로 y fx와 같이 나타내요. 이거 함수의 정의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란 말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특강에서는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x 값에 따라서 y 값을 좌표 평면에 찍는 거예요. 그 찍는 그래프의 개형이 직선 형태이냐 곡선 형태이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y가 x에 대한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 찍는 y 값들을 우리가 x에서의 함수 값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fx라고 불러요. 그래서 y fx야. fx 즉 함수 값이 즉 y 값이에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 우리가 y 값을 찍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이제부터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순서대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함수. 음. 1차 함수의 뜻은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질 때 이때 y는 ax 플러스 b꼴로 나타나지게 되는데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즉 x의 개수가 있어야만 1차 함수라고 정의가 될 수 있고 이 a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a는 기울기란 놈이에요. 음. 기울기는 뭐냐면 직선의 기울기, 이 직선이 어느 정도로 기울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건데 수학에서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기울기가 완만하다. 이게 클수록 기울기가 가파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음. 자, 여기 공식 나와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음. 자,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대한 의미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양수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증가한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상향하는 직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라는 직선이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하는 거는 a가 음수일 때고 이때는 기울기가 우하향하게 됩니다. 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모양이에요. 음. 그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음. y x, y ex를 보면 우상향하는 직선이고 기울기가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즉 가파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얘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즉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우리가 y축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x의 개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우리는 가파라진다라고 표현하고 얘는 y축에 가까운 직선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차 함수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있어. 음,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x 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마이너스 3만큼 된다라는 거야. 즉 y 값은 3만큼 감소한다라는 의미지. 그러고 y절편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센 기초 분이 있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게 x절편이랑 y절편이란 개념이 나와요. 함수에서. 음. x절편은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야. 즉 얘는 y가 0일 때고 y절편은 x가 0일 때입니다. 음. 대입해 주시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 이퀄 4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y절편 4. 즉 얘는 함수를 그릴 때 y절편이 4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정도로 가진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는 x절편, x절편 값도 구해줘도 돼요. 뭐 3분의 8 정도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4고. 음. 머릿속에 저게 바로 이제 팍 그려져야 돼. 기울기가 음수, y절편이 양수. 아, y축에서는 이제 양수 쪽에서 만나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구나.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파바박 보여야 돼요. 음. 이따가 연습 예제 통해 가지고 저랑 같이 그려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그리고 당구장 표시 가볼게요. 특수한 직선이 있는데, 이 특수한 직선이란 말, 제가 함수란 표현을 안 썼거든요. 음, 실제로 y 이퀄 q 같은 애는 함수인데 x 이퀄 p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함수의 정의는 x 값이 한 개, 그러면
y 값도 한 개가 돼야 돼요. 음.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함수가 아니야. 이 x 값이 함수 값을 갖지 않거나 0개이거나 혹은 무한대개 2개 이상 이렇게 가질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라고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던 거야. 원의 함수 이런 게 아니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웠던 이유가 얼핏 보면 함수같이 생겼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x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반지름 2짜리인 원일 때 x가 1일 때 지금 y 값 2개 같죠? 이렇게 x가 하나일 때 y 값이 2개 이상을 갖게 되면 함수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음. 이렇기 때문에 방정식이란 표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원의 방정식을 배우는 거예요. 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 이런 식으로 y가 없이 x p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x p 같은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빨간색으로 이렇게 일자로 그어져 있는 게 x p인데 항상 x 값이 p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y 값이 1이든 2든 뭐 마이너스 무한대든 무한대든 무한히 다 많은 개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얘는 함수라고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y q 얘는 우리가 상수 함수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한 직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일종의 함수지만 상수 함수지만 우리는 그냥 직선이라고 편하게 부를 거고 이렇게 상수 함수의 중요성은 앞으로 우리가 수학 1, 2 그리고 미적분까지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꼭 상수 함수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음.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y 값을 갖는 거야. 항상 y 값이 q로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당구장 표시 보시면 두 직선이 수직할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 직선이 수직하다라는 거는 두 직선의 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유 뭔지 궁금해요. 증명하는 방법 너무 많아요. 뭐 내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문과 애들이 이제 좀 울겠네. 벡터 내적, 그다음 뭐 회전 변환 이런 걸로도 증명하는 방법 많은데 이제는 이제는 뭐 회전 변환 이런 건 사라지고 내적도 이제 문과 애들 안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걸로 증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좀 살짝 노가다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딱히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증명할 줄 압니다. 내적을 배우시면 돼요. 음. 암기하는 방법은 역수의 부호 반대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수의 부호 반대 암기. 서로 기울기의 서로의 관계는 역수의 부호 반대. 음, 곱해서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기울기가 한쪽이 a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a분의 1, 즉 역수의 부호 반대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두 직선은 p, q에서 만나는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p의 플러스 q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표현법에 대해서는 제가 평행이동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평행이동이네요.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걸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y는 a의 x-p의 플러스 q라는 이 그래프는 우리가 y 콜 a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봅시다. 이 y 콜 ax는 항상 우리가 a 값에 상관없이 몇 컴마 몇을 지날까요? 0,0은 지나요. 원점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이런 식이나 음수면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하지만 얘가 평행이동을 했어. 얼마만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식이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니까 얘는 x에다가 p를 대입하고 그렇게 되면 y 값이 q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울기 값에 상관없이 p, q를 지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암기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암기.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고 나서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직선이니까 그냥 x절편 y절편 빠르게 찾아가지고 팍 그어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기울기를 보고 대충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고 그 기울기가 대충 파악이 됐을 때 우리가 p, q를 지나니까 요좀 그려지겠구나 라는 게 바로 보이는 거지. 문제 풀 때 다 설명 드릴게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는 왕왕 나오는 애들이야.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을 잘라요. 특정한 x 구간으로 자르게 되는데 이게 함수의 특징이에요. y의 범위로 자르지 않고 x의 범위를 잘라서
y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뭐의 최대값, 뭐의 최소값 이런 거 구하라고 할 때 애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머릿속에 빡 이해를 해둬야 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배운 함수값이라는 개념, 즉 함수값은 y값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x값이 주어지고 x값의 범위가 주어지고 그 x값의 범위를 이용해서 y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의 수학이에요. 음. 함수 특강의 이유기도 합니다. 자, 가볼게요. 1차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울기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좀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쪼개놓은 거고. 자, A에서 B 사이일 때 함수 y fx의 최소값은, 자, A가 더 작죠? 근데 기울기가 양수야. 그럼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는 형태니까 우리가 A일 때 Y 값이 작고 B일 때 Y 값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A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FA라고 나타낸 거고 최대값은 FB라고 나타낸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 gx의 경우에는 A를 대입했을 때가 더 크겠죠? 왜냐면 아직 감소하기 전이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감소함수인데 감소하기 전이니까 여기서 이제 g라고 정했으니까 ga가 최대값이고 최소값은 gb죠. x가 증가할수록 y는 작아지니까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자, 각각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자, 첫 번째 거. 일단 먼저 그려볼게요. y x 2는 기울기가 1이고 y좌편이 마이너스 2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게 y축입니다. 음, y축, x축 이렇게 해놓고 얘가 y x 2예요. 쌤 이런 거 어떻게 빠르게 한 번에 하셨어요? y좌편이 마이너스 2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1이니까 45도 각도를 이루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5는 어딘가에 있겠지. 저 멀리 있겠지. 여기가 5니까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뭐 F5 어딘가의 지점까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다 등호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최대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아니고 5를 대입했을 때니까 5 빼기 2는 3으로 나오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 그래프의 x 범위에 맞춰가지고 최대 최소값을 구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져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음수니까 아래쪽으로 갈 거고 오른쪽 아래로 갈 거고 y좌편이 4니까 좀 높게 찍혀져 있네요. 대충 여기 4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서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정의로 한번 보여볼까요? x가 2만큼 증가할 때 y가 4만큼 줄어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0이니까. 0에서 2로 증가할 때 y 값은 4에서 0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x좌표 찍고 그어버리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려봅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따지고 싶은 거죠. 그럼 요 구간에서 따지려면 우리가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니까 2 더하기 4는 6으로 나오고 최소값은 3을 대입했을 때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4에서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좋아요. 3번. 3번은 y 이퀄 2분의 3x 마이너스 3. 즉 기울기가 양수고 y좌표는 음수니까 아래쪽에 찍혀 있게 되겠고 마이너스 3 대충 여기 찍으면 x좌표는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주고 탁 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y 이퀄 2분의 3x 마이너스 3 그래프가 되고요. y축, x축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야. 어이구 마이너스 4 멀다. 뭐 어딘가 있겠죠? 이쪽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쭉 올라가서 4에 뭐 이렇게 있겠죠.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줍시다. 이 정도 느낌. 음.
그러면 우리가 최대는 4를 대입했을 때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6 빼기 3은 3이고 최소는 우리가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에 찍혀 있겠네요. 음, 공간이 협소하니까 이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다음에 4번, 5번은 특수한 직선인데 여기서도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y = 4래. y = 4면 이런 식으로 일자직선이야. 왜?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y 값이 4라는 의미인 거니까 이때 x의 값이 0부터 5 사이라고 쳐도 0부터 5 사이로 뭐 대충 그릴게요. 쳐도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이제 하수. 없진 않지. 값이 없진 않으니까. 최대랑 최소가 다 4로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대 최소가 그러니까 사실 구분은 없지만 어쨌든 둘 다 4를 갖는다라는 정도로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좀 더 그릴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냥 새로 그리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x 이퀄 8이죠. x 이퀄 8이니까 항상 x 값이 8이야. 항상 8. 근데 x 값의 범위가 있어. 마이너스 4에서 8 사이래. 마이너스 4에서 8 사이에 어차피 이 그래프지? 이 그래프가 싹 다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근데 만약에 이 범위가 y의 범위가 주어졌어. 이렇게 나올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러면 8이랑 마이너스 4에서 자르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가 8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4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음. 하지만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개념상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함수 최대 최소 그리고 각종 직선들 특수 직선까지 다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리 공식이에요. 거리 공식은 총 세 가지로 가르칠 건데 첫 번째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두 번째는 점과 직선, 세 번째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가르칠게요. 자,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점점거라고 부를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줄임말 점점거. 자, 증명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써놨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피타고라스예요. 음, 좌표 평면에 두 점 찍고 그 두 점에 각각 x, y 축에 평행한 선 하나씩 딱딱 긋게 되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거든요. 음,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여기 교점 C라고 잡고 그럼 여기 길이 다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유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 여기다가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잠깐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번 보세요. 봤겠지? 음. 자, 그래서 AB 이퀄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이 두 점과 점 사이, 즉 점점거는 암기 반드시 하십시오. 오케이. 자, 이제 2번 넘어가서 간단하게 문제 풀고 와봅시다. 2번.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정말 쉽죠? 두 점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두 점의 x좌표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이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2와 마이너스 2의 차이는 4지. 4의 제곱은 16이고 3과 1의 차이는 2니까 제곱해주면 4가 되니까 정답은 2루트 5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정말 간단하죠? 그 다음에 2번. 자, 마이너스 3과 1의 차이는 4죠. 그러니까 제곱해주면 16 되고 1과 마이너스 3의 차이는 2지. 그러니까 제곱해주면 4가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2루트 5가 된다. 정답이 똑같죠. 음, 점이 이렇게 달라도 거리가 똑같을 수 당연히 있죠. 그리고 얘네 두 점은 제가 동일한 포지션에 있는 거 올린 거예요. 이거 구해보시면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제가 직선 문제 만들다가 그냥 그 직선 위에 있는 점 그냥 찍어버린 거여가지고. 음.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직거라고 부릅니다. 점직거의 유도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해서 제가 뺐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교과서나 이런 거 찾아보시고, 저는 증명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 하등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증명 과정을 공부하는 것보다 공식 제대로 외우고 그 공식 암기하면서 문제 여러 번 풀어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자, 직선 ax 더하기 by 플러스 c라고 나타낼게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불러. 일반형. 우리가 앞서서 배운 y = ax 플러스 b 이런 꼴은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왜 표준형이랑 일반형을 구분해 놨냐면 일반형은 일반적으로 그 특징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일반형이고, 표준형을 우리가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y = ax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a의 경우는 기울기, b의 경우는 y절편,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특징이 다 있는 계수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일반형은 그렇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a랑 b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고 그거 분해, 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거리를 구할지가 궁금한 거니까 그 점에서 대입하게 됩니다. x랑 y를 각각에 대입을 해서 각각 콕콕 찍어준 걸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는 거. 절대값 안 씌우면 갑자기 거리가 음수가 나와서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닫고, 여기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 하시고 저랑 같이 문제 풀 거예요. 일시정지 하시고 암기하고 오세요. 자, 예제 3번. 점 마이너스 1,3과 직선 3x 더하기 4y 빼기 5의 공식을 구하라.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자, 1번 볼게요. 3x 더하기 4y 플러스 5니까 a랑 b는 각각 3이랑 4니까 여기 9 더하기 16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그리고 3을 대입하니까 12가 되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 그렇다면 계산하게 되면 12 빼기 8이니까 4. 절대값 씌워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거리는 5분의 4만큼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 대충 직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1,3은 뭐 대충 뭐 어딘가에 있다고 칩시다. 이 정도. 더 높게 있겠죠. 더 높게 있을 때 요 거리가 5분의 4란 소리예요. 음, 여기가 마이너스 1,3입니다. 왜냐면 이 직선이 지금 마이너스 1,2를 지나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해주시고, 2번 원점과 직선 y는 3x-6. 자, 얘는 제가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줘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있을 거야. 기울기가 3짜리니까 이 정도로 그려주면 좋을 이 정도로 그려주시고,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 여기서 거리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림으로도 풀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여기 2이고 여기 6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점점 아니까 높이 관계로 풀어도 돼요. 신기하죠? 푸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여기 거리는 뭐 루트 40이니까 루트 40 곱하기, 우리 여기 높이가 거리니까 h라고 하고, 얘는 6 곱하기 2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h는 저게 이제 2루트 10이니까 2루트 10분의 6 곱하기 2니까 10분의 6루트 10해서 5분의 3루트 10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거리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살짝 별해의 느낌인 거죠. 공식을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얘는 0,0이니까 뭐 각각 대입하면 되겠지. 뭐 9 더하기 1의 루트 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니까 10분의 6 루트 10 해서 정답 5분의 3 루트 10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뭔데 그냥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마지막
점직거에 이어서 이번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요.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에 구할 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두 직선이 평행해야 됩니다.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절대 구할 수가 없는 게 평행하지 않다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무한히 많은 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당연히 거리가 0일 거예요. 그리고 거리 개념도 없을 거고. 그래서 평행할 때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구하는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중에 마음에 드는 직선 하나 선택합니다. 그 마음에 드는 직선 하나 위에 있는 또 마음에 드는 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점과 그 다른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그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 말이 여기 잘 쓰여 있어요. 오케이.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평행한 두 직선 EX-Y 플러스 4는 0과 EX-Y 2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직선이 마음에 들어요. Love it. 마음에 들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하나 찍을 건데 뭐가 좋냐면 저는 하나가 0이 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그렇게 되면 y는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니까 y 값이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초이스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점직거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게 곧 직직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x-y-2는 0과 0,4 사이의 거리만 구해주면 되니까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0 대입하면 0 되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닫고 루트 5분의 6으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직직거예요. 다른 점으로 찍어도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 하나 보여주고 마무리할게요. 또 0을 만들고 싶은데 이번엔 y를 0으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면 되겠죠. 구해볼게요. 일단 분모는 똑같겠다, 루트 5로. 근데 여기는 절대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닫고 니까 결국은 똑같죠. 루트 5분의 6으로 나오겠죠. 끝. 뭐 유리화 시켜주면 5분의 6 루트 5. 뭐 이 정도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임의의 점 아무거나 갖다 찍어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두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으로 1차 함수와 최대 최소 그리고 각종 거리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